제가 그동안 방송한 것을 이와 같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 임차할 때 이것 모르면 큰일 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이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이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이 되고,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명의신탁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이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일정 기간 위탁하는 부동산 신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이 되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법률관계가 이 신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이 이 신탁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래 부동산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하고 신탁회사를 수탁자, 그리고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할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신탁이 이루어지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져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한 대내외적으로 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로 등기된 신탁회사와 해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는 여전히 그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한 그 위탁자가 재력이 풍부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대개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 81조는 신탁회사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위탁자, 수탁자, 또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4. 신탁 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이렇게 5개 사항을 기재한 신탁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계약서를 신탁 등기 후에는 신탁원부라고 하는데, 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고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원부에는 일반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탁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즉 신탁회사 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이는 위탁자, 즉 원소유자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수탁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몇 배나 중요한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부받아서 보아야 합니다. 왜? 신탁원부의 내용도 등기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등기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신탁원부를 발부받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임차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그 이유도
바로 임차인들이 이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들입니다. 신탁회사로 넘어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다면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원래 소유자와 계약을 하려면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신탁회사가 동의는 했는데 신탁회사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신탁회사조차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서 이와 같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되기 이전의 원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소유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조차도 이러한 법률 관계를 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중개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중개인과 중개인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법원은 중개인에게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중개인으로서 책임을 면하려면 원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을 거쳐서 임차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거나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개인은 신탁 원부를 필히 발급받아 확인한 후 이를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제시하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등기부 등본만 확인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부받아서 제시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보증금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은 없겠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중개인조차도 이 사실을 몰라서 신탁 원부는 발부받지 아니한 채 태연히 중개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중개인협회에서는 신탁부동산 중개시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을 인쇄하여 중개인들에게 배포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동산 신탁을 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목적은 물론 해당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전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것이지만 신탁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하기 위하여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탁법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지만 부동산 신탁은 주로 회사들만 이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서민들도 이용하면서 신탁 부동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피해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뜻하지 않은 손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